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마침 제가 7살짜리 여자아이가 머리카락이랑 눈썹이랑 속눈썹이랑 계속 이제 이렇게 뽑아서 문제가 있는 아이를 갖다가 이제 가족과 함께 약물 쓰면서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7달 만에 이제 얻었기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케이스를 한번 유튜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년 반 후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병인 줄 몰랐다. 이제 병인 줄 알았으니까 희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기 3살짜리 아이가 잠이 들려면 이게 눈썹을 자꾸 뽑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눈썹이 반은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속눈썹도 뽑고 뭐 머리카락도 좀 뽑고. 3살짜리 아이가요. 저 같은 경우는 6살짜리가 제일 어린 나이였는데 물론 어른들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공부한 거 가지고는 이제 3살짜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공부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이게 이제 발모광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졌는데 트리코틸로메니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트리 그러면은 헤어고요. 틸로 그러면은 풀 뽑는다. 메니아라는 거는 뭐 이게 약간 열광했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뽑는 광적인 현상. 그래서 발모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전에는 주로 제 환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려고 합니다. 이 병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16세기 뭐 17세기 때 사람들이 다 숨기고 말을 안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명의 외과 의사가 자 신기한 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제 학회에다 발표를 한 것이 뭐냐면은 장이 꽉 막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급한 현상입니까? 빨리 그럼 응급수술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헤어들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뭉친 것이 그 내려가는 데를 막았거나 소장이나 대장 가서 싹 막아가지고 이게 이제 장의 폐쇄 현상이 온 거죠. 그 이제 외과 의사 2명이 이런 게 이렇게 많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리코틸로메니아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제 이 그 트리코틸로메니아 때문에 이게 헤어볼이 만들어 가지고 장을 막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래도 이상하게 이거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한 9배 내지 10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9대1 또는 10대1로 그리고 여성들은 이게 안 뽑는 데가 없는 거죠. 털이 있는 데는 다 뽑는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은 말도 못하고 제 환자 하나 35살짜리 환자는요. 자기의 그 음모, 생식 계열에 있는 털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자꾸 거기가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한 10여 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물론이지만은요. 털이 있는 데는 다 뽑는 데다가 어떤 때는 인형이나 아니면 자기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의 그 털도 뽑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자기 옆 사람 것도 이렇게 뽑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옆에 가면 곤란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증상이 아주 여러 가지고 여러 면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대개는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쉬쉬하고 이것이 병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동안 가지고 고생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대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100명에 10명 정도가 이거 증상이 있더랍니다. 물론 여자들이 주로 있죠. 그런데 이걸 아무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는 전체적으로 유병률이 한 1%, 100명에 1명, 2명 정도라고 이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대학생들 같이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나타나질 않는 거죠. 대개 이 병이 생기는 거는 여자아이들이 초경할 때, 그러니까 뭐 12살, 10살, 요새는 뭐 9살, 10살에 하는 애들도 저는 봅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영양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초경을 빨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많아가지고 뭐 월경 때라던가 갱년기 때는 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3살짜리 아이는 다행히도요 자절로 없어지는 수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살이 안 되고 인펀트, 그러니까 1살 전에 애들도 그럴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기운도 없을 텐데, 그리고 터들러들 2~3살 된 이렇게 아장 걷는 애들, 지금 제가 저한테 물어본 환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3살짜리 터들러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도 이걸 뽑는데 그거는 대개 원인이 처음에 시작이 이 우리 브레인에서 어떤 서큐트 있거든요. 브레인 내에서 이제 돌아가는 회로,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이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브레인의 디지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병이 있다가 어떤 때는 이런 어린애들은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드물지만 이렇게 오는 수가 있고, 제 환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요 자기 상관하고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서 그러면은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막 속상한데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럼 화장실에 간답니다. 거기 가서 막 헤어를 갖다 이렇게 뽑고 나면은요 좀 시원해진대요. 그러면 다시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직장에서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때 말을 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피하는 거죠. avoid 하는 거죠. 그 현상을 피해서 자기를 갖다 어떤 점에서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있을 때 그걸 참다가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이게 뽑음으로써 어느 정도는 임시적으로 그런 기분이 완화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거나 자기 가정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거나, 또 한 경우는 뭐 애기들이 그렇겠죠. 그냥 뭐 심심하거나 뭐 테레비 보면서 뭐 손을 그냥 놔두기가 좀 심심해서 그냥 뽑는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는 저한테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도 꽤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제가 본 환자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뭐랄까 수치감도 느끼고요. 이러기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SSRI, 항우울제로 치료를 하면은 이게 많은 불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가족이나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중에 다른 강박 증세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강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자기가 꼭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걸 해야만 앵자이티가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른 강박 증세 있는 분들이나 또는 body dysmorphic disorder라 그래가지고 신체성 이형 장애 그래가지고 특히 티네이저들이 많아가지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식기가 너무 조그매서 부끄럽다던가 아니면 이상하게 생겼다고 느낀다던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피부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던가, 뭐 코가 너무 크다던가 코가 너무 작다던가, 그래서 현실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만지거나 뭐 뜯거나 이래가지고 손상도 오고, 이제 이것도 일종의 강박과 관계되는 이제 증상들이고, 또 제 환자 하나는 피부를 갖다가 그렇게 잡아 뜯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스킨을 갖다가 이렇게 섬집을 내고 나아지려면 또 뜯고, 이제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게 이제 강박 증세하고도 관계가 되고, 제 환자들 중에서는 주의산만증 ADHD가 있고 치료가 안 된 경우, 주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주의산만증 있는 경우가 제 환자 중에서는 꽤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이 트리코틸로메니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족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는 저는 치료를 SSRI 중에서 저는 플루옥세틴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0에서 시작해서 20, 30, 40, 어떤 때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환자들한테 안심을 시킵니다. 우선 이거는 본인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 기른 것도 아니고 브레인 서큐트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치료를 해서
문제가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같이 환자들도 이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약물 꼭꼭 쓰고, 그다음에 운동 많이 하고, 이제 막 앵셔스해질 때는 호흡을 딥 브리딩 하고 내쉬면서 이거 브리딩 호흡 치료라던가 근육을 갖다가 텐스하게다가 릴렉스 시키고, 이걸 몸 전체로 다 하다 보면은요, 이게 릴렉세이션 테크닉이거든요.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불안하고 그럴 때는 이걸 갖다 이렇게 줄이는 방법,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는 이분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야단치지 말고, 어떤 아이들은요, 제가 보면은 손이 비면 이게 자꾸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딴 환자 하나는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고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애가 있어서 텔레비 볼 때도 항상 손에 이렇게 무슨 그림 그리는 걸 들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거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약물 쓰면서 어느 정도는, 그리고 머리가 지금 많은 빠진 애들은요, 저는 이제 모자를 쓰게 한다던가 이 가발을 쓰게 해가지고 당장 학교 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도와줬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이를 야단치지 마시고, 그거 아이 잘못도 아니고 그건 부모 잘못도 아니고 꼭 당뇨같이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뇨는 장기의 문제거든요. 이건 두뇌라는 장기에서 어떤 서큐트의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건 치료해서 좀 나아지면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야단치고 욱박지르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정신과 의사라면서 특히 카이자에 있을 때 본 현상이 참 슬픈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끔 우울하거나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티네이저들이. 그래서 가서 이제 카운슬러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제 카운슬러들이 이제 펫팀을 부릅니다. 사이키아트릭 이머전시 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카운슬링 어포인트먼트해서 병원 데리고 가고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머전시 팀이 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다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밸류에이션 하고 나서 얘가 그냥 있다가는 자살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요, 이 한국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그냥 병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입원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니까 한국 부모님들은요, 얘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세요 하고 아이를 보내면은요, 보내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요, 이제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애를 어떻게 빼낼 수 없냐고.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 아무리 정신과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이분들이 다 한국에서도 최고 교육 받고 미국에 오셔서도 최고 교육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나 조부모들이 정신과 병은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집안에 창피고 이런 것이 너무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기의 2세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내시고 굉장히 거부 반응을 하시는 걸 보고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발모광 이런 거 참 어떤 점에 치료도 잘 되고 어떤 점에서는 빨리 도와주면은 본인이 몰래 숨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라는 거,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도와주시는 게 좋다는 거,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특히 청소년 아이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